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대구 북구 갑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이제 초선 의원이신데 이제 정기국회가 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떠세요? 이 첫 정기국회 의원으로서 맞는. 남다른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6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개원이 되어가지고요.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라든지 크나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남다른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관한 일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초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네. 이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제가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유한국당 당시에 영입인재 1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대구 북구 갑이 사실은 이제 통합당의 좀 지지가 강한 지역이고요. 네. 이 경선이 사실상의 이제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제 현역 의원이었던 정태욱 의원을 꺾고 이제 공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였나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시대 변화를 바라는 당과 아마 저희 대구와 저희 북구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 대구라는 지역은 여성 의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또 새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원이 만들어지기를 또는 탄생되기를 바라는 당과 지역의 열망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한 거기와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힘을 모아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 시대 때 지금은 이제 당명이 또 바뀌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을 밀어주고자 하는 저희 대구 지역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는 그 네. 여성 의원이 그동안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예,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은 좀 만나시면 어떤 얘기 하세요? 만나시면은, 인상이 좋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전문가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면, 가지는 그 선입관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다.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또 나름의 가치나 철학이 분명한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번 주가 또 양성평등 주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의원님을 인터뷰하게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예. 네. 이제 정계에 입문하시기 전에는 이제 10년간 교사 생활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예. 근데 이렇게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단체장도 보면 그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구성원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구성원으로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그동안 해왔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여성 그 청소년을 대표한 인재 영입 1호로 아마 영입이 됐기 때문에 네. 저한테 주어진 기회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현실 정치에 나가서 제가 어느 정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했던 걸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여성 정치의 그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안도 네.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 정치인의 현 주소 네. 어떻게 진단하세요?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라든지 아동 돌봄, 그다음에 교육, 환경 이런 분야는 사실은 저희 여성적 감수성이 훨씬 더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21대 저희 국회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저희 당에 보면 윤희숙 의원님 같은 분은 경제 전문가로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도 초선이시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두 분이 많이 의지하시겠네요. 예, 많이 의지도 하고 있고 또 각자 분야가 다르니까 예. 서로 이렇게 시너지도 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상임위는 어디를 맡으셨나요? 저는 상임위는 중복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저희 산업 관련한 중소기업 벤처하고 예. 산업부를 통괄하는 산자 중소기업 벤처 중기부를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성가족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 프로필을 보니까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내신 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이거는 검찰에서 제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장이니까 예. 심의위원을 구성하면서 시민사회 단체장을 이제 이렇게 영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요청을 저희 그 연맹으로 들어봤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을 하실 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관련해서 이제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당초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수사 중단해라, 뭐 네. 기소하지 말라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네. 물론 뭐 현행법상 검찰은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만 듣고 결정은 검찰이 하게 돼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건에 관해서는 아마 13분의 수사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둘 중에서 절반 정도는 법률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사도 계셨고 기사도 계시고 이렇게 13분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오전에는 검찰청 입장에 대해서 들으셨던 것 같고, 예. 오후에는 아마 변호사 측에서 반론을 들으셨고. 이게 6월 얘기죠, 지난 6월. 예, 지난 예. 6월에. 그리고 참여연대가 또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10대 3이라고 하는, 이 글로 해서, 10분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의 기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예. 그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소를 반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소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번에 또 기소를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제가 산자 중기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를 하잖아요. 예.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은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맞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에 보면은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 파운드리 분야는 대만이 가장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삼성이 이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2위 정도
위치를 확보하게 됐는데 저는 좀 더 선도적으로 또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D램뿐만 아니라 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사실을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제적인 부분을 네. 좀 생각해야 될 텐데 네, 이 검찰이 이 기소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은 그 법무부가 인사권하고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이러한 균형을 잘 잡아놓은 이러한 형태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이 법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명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검찰을 굉장히 압박하고 검찰총장에게 여러 가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균형을 지금 파괴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인터뷰하다 보면 네. 저 언뜻 이제 고향이 대구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인터뷰하는 듯한 느낌도 약간 들어서 그렇습니까? 고향이 같으시잖아요. 네, 고향이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 초등학교 선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네. 이게 조금 좀 놀래고 그러는데 뭐 네네. 개인적으로도 좀 그럼 만나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통합당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지 내일로 100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잘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보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예. 이제 초선이고 사실 유권자 연맹 활동하면서 유권자라서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정치에 들어온 지는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오랜 정치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평가한다? 이게 조금 제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예. 그냥 저의 느낌대로 얘기를 하자면 예. 아젠다의 선점이나 명확한 메시지를 내시는 거나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100일을 결산하면서 A+를 주신 어떤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A+를 주고 싶다 네네. 이런 얘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원래 새로운 정강 정책에는 이 사선 연임 금지라는 게 있었고 좀 관심이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제외가 됐습니다. 네. 예.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중진 의원님들만 반대한 건 아니고요. 예. 초선 의원들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정치권 바깥에 있을 때는 사실은 산선 연임 금지와 생각이 더 비슷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실 정치 제가 들어오고 또 저희가 야당이다가 보니까 오랜 정치적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많이 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위적으로 사선 검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강 정책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러한 당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여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공천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또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시고, 네. 예, 추 장관 인터뷰할 때 네. 제가 이 사실을 좀 꼭 또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 장관님은 전혀 모르실 텐데요.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정기국회에서 또 좋은 활동 보여주시고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었습니다.